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밀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PPI가 발표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예상보다 좀 나쁘다는 그런 핑계죠. 그걸로 해서 경기 위축 우려로 전강 후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은 했지만 반등으로 전환을 해서 어쨌든간 코스피도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출발할 때 거의 0.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하고 그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합권으로 들어왔고, 오늘도 이제 연 3일째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마지막 그 동시효과에 1,000억 이상 매수를 늘리는, 요새 그걸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 계속해서 팔았죠. 그래서 마지막 물량, 동시효과 물량은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외국인 매수는 올려서 사는 거는 아니었고,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72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14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도 또 2,60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380.34포인트, 어제보다 퍼센테이지로 0.5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빠져도 이제 우리는 잘 오늘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0.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면서 이제 그 플러스권대로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처음부터 개장 초부터 개인들은 그 코스닥에서 계속 사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5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6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65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2.89포인트, 어제보다 0.16%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연 이틀 음봉을 먼저 만든 후에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온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진짜 정직한 양봉이에요. 시초가 밑에 종가 맨 위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처음에 좀 그 동시효과 체결되기 전에 중간 상황에서는 빡세게 올렸었어요. 20몇 포인트를 확 올리면서 지수를 이제 했지만, 늘 요새 계속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때 걷어갈 때 그 나온 물량만큼만 걷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아직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요. 오늘 그냥 바짝 붙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근소한 차로 접근은 했는데 아직 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30포인트 이상 밀렸던 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니까 아직도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하루 종일 그 5일 이동평균선이랑 힘겨루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5일선에 대놓고 이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른 상승 전환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빠른 상승 전환이 되려면 오늘 이제 5일선은 뚫고 올라갔어야지 좀 편하게 우리가 시장을 볼 텐데, 아직은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1232원 10전, 5원 30전이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 다시 127원 7엔 80전대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외국인들은 1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부터 포스코 홀딩스까지 중에서 매도한 종목은 단 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아예요. 기아를 18억 팔은 거, 뭐 많지는 않습니다. 18억 팔은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샀어요. 삼성전자 2,923억 샀고, LG 에너지 솔루션 214억, SK 하이닉스 170억, 삼성바이오 85억, LG화학 281억, 삼성 SDI 80억, 현대차 45억, 네이버 136억, 카카오도 5억, 포스코홀딩스는 104억 이렇게 샀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 기관은 삼성전자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전부 팔았어요. 전부 매도 우위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도 863억 팔았고, 에너지솔루션 333억 팔았고, 하이닉스도 122억 팔았고, LG화학 244억, SDI 134억, 뭐 이렇게 카카오는 233억 팔았고, 네이버도 87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를 기관 쪽에서 많이 샀는데, 오늘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던 게 시가총액 그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임플란트 관련이 또 다시 움직였죠. 이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 임플란트 그 조달 시장,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가 굉장히 존재감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치과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이제 늘어나서 그런 기대. 그래서 뭐 실적 기대죠. 그래서 오늘 뭐 오스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 일단 잘 되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 리오프닝 기대죠. 리오프닝 뭐 다 싸매고 집에 있는데 뭐 화장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기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통해서 회원분들한테 스쿨에서 보내드린 기사들 잘 보세요. 그 나가는 기사들이 나가면 그날 거의 올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딱 봐서 오늘 이거 말 좀 되겠다. 이거 땡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내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에 관련된 엔터, 음반, 음원 뭐 이거. 그래서 이게 무슨 뭐 YG니 JYP니 뭐 하이브니 뭐 다 새로 만든 신인 그룹들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던 연예인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작업해서 음원 내놓고 이런 게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로 해서 오늘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움직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뉴스 아셨지만 이제 풍력 터빈 1인 베스타스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3천억 투자를 하고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고 터빈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뭐 이런 얘기 있어서 풍력 관련들이 좀 움직였고 원전도 정부가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을 또 논의하고 다보스 포럼에서 정부가 이제 장관급으로 원전 세일즈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원전 수출을 기대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뭐 이 풍력하고 원전은 그 신선감이 없죠. 신선감이 없고 이게 이제 약간 그 정부 주도로 지금 이제 정부 이번에 대통령 움직이는 거에 따른 이제 홍보성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다가 끝에 이렇게 뻗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코스피 이틀 접고 오늘은 뭐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정의 연속에 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요즘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갈피를 잡기 힘들어요. 그 갈피를 잡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향후 시장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렇게 우세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막 이런 게 지금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결국은 시장도 그에 따라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거듭하는데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반응도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리 뭐 이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 이러지만 진짜 핑계가 많은 데가 증권 시장인데 요즘에는 진짜 핑계거리가 너무 풍부해요. 그리고 이제 같은 걸 가지고도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자기 전에 보니까 출발할 때는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강하게 끝나려나 그랬는데 그 어제 밤 늦게 PPI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0.5 원래는 이제 0.1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0.1이 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PPI가 꺾였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좀 올랐어요.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지 않냐. 다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상품 쪽은 꺾이는데 아직도 서비스 쪽이 안 꺾여요. 이 미국이 이게 문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CPI가 뭐 얼마나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연준이 신경 쓰고 있는 서비스 부분이 진짜 눈에 띄게 꺾이느냐 이거를 연준은 더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블러드 총재가 그 이번에 그 2월 달에 25bp 아니라 50bp 올려야 된다. 그리고 2번 더 25씩 2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금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 후에 주저앉으면서 거기에다가 소매 판매 지수도 마이너스 1 정도 했는데 마이너스 1.1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매 판매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더 위축되니까 그 옛날 같으면 이거 봐라 이렇게 되니까 경기 위축이 되니까 연준 니네가 계속 세게 금리 올리겠어 이렇게 해석하던 거를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진짜 본격적으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핑계도 많지만 그 핑계에 대한 해석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거를 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그저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권 실적이 신통치 않은 것도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애플 빼고는 뭐 웬만큼 큰 회사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이제 레이오프 감원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괜찮다고 우리가 자꾸 보는 거는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블루칼라 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형사들이 감축을 하게 되면 이게 화이트 칼라에서 이제 고용이 나빠지면 이게 곧바로 블루칼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고용도 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이 이렇게 싸해지면 야 연준 금리 못 올려가 아니라 요즘은 자꾸 야 진짜 경기 침체 본격적으로 오나 봐. 자꾸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미국에서도 야 이제 패닉 세일 올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제 바닥 찍어서 선반영돼서 이제 끝났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돌되게 해석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계속 제공해 주거든요 시장에다가. 근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당연히 시장은 뭐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형성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이 아주 극명하게 그럴 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당연히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죠. 전부 뭐 1% 이상 1.5% 2.8% 다운은 2.8% 이렇게 이제 하락을 어제 끝났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미리 지금 17일, 18일 이렇게 하고 미리 한 3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후퇴 조정을 이미 한번 했잖아요. 조정을 한번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 헤드앤숄더에서 쫙 올라갔다가 저는 원래 2450 봤는데 이번에 2400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이틀을 이제 힘을 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더 오늘 빠지면은 이거 우리 하는 말로 조금 공기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모양이 흐트러지는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오늘은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와서 그냥 반등을 이제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스쿨 회원분들한테 텔레그램으로 제가 오늘 이제 8.15 먼지통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복장이 이랬습니다. 녹화 가면서 이제 새벽에 그런 글을 제가 그분들한테 남겼어요. 오늘 하락 출발하지만 반등할 거다. 근데 반등이 뭐 그저 그렇다. 지난번 고점을 벗기지 않는 한 반등이 별 의미 없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맥락이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무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딱 그럴 이제 상황에 시장이 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앞으로 무수하게 많은 이런 좋은 핑계, 또 나쁜 핑계, 이게 거듭해서 쏟아지면서 등락을 계속 보기. 우선 한 가지, 이제, 다음 달로 우리는 설 연휴에 들어가지만, 설 연휴 동안 미국은 실적 갖고 이제 되게 오르락 내리락 뭐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실적이 그렇게 된 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후에 우리도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또 뭘 이제 기다려야 되냐면 FOMC 회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FOMC 회의도 벌써 어제부터 뭐 25bp 정도 다음 달에 움직이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놨는데 90% 이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판에 갑자기 무슨 50bp 얘기 나오고 말니까 이거 핑계거리 하나만 갖고도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내림을 반복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시장이 올 거냐, 떨어질 거냐,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이 바닥 찍은 거하고 여러분 계좌에 돈 들어오는 거랑 뭔 놈의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냐? 시장은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시장이 되면 우리가 대개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주식 투자지만 이게 투기성 제로, 그러니까 투기성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부분의 투기성과 대부분의 투자로 구성된 거를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고 밸류에이션도 따져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되면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투기성이 늘어나요. 투자보다 투기성이 막 점점 커져요. 그래서 머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가 나쁘면 안 사면 거래 안 하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파생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되는 전문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건 머니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주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위아래로 막아놓고 일어나는 데에는 이런 투자성 쪽으로 투기성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장을 잘 대응하는 방법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다가는 당하기가 일수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든 더 그렇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나름대로 매매 원칙을 딱 정한다. 그겁니다. 그 매매 원칙을 딱 정하고 그것대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벌 수 있었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작년처럼 허망하게 당할 수는 않는다. 그럼 여태해서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작년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 깨졌는데 지금 또 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또 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면서 우리는 설 연휴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